네, 여돈의 주식 이야기 여의주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환율이 어제 엄청난 고점을 뚫어내는 기염을 토했죠. 이 달러원 환율의 강세는 당분간은 더 지속될 거다라는 것에 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기회를 또 포착을 해볼 수 있을지 오늘 여의주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먼저 열어볼까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1,451원대를 돌파한 달러원 환율.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최고치를 경신한 건데요. 과연 누군가에게 기회인데 그 누군가가 누가 될까요? 일단 환율부터 쭉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450 거의 2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과연 오늘의 환율은 더 얼마나 올라가게 될지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도 또 108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달러 강세, 원화 약세 기조가 당분간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나 빨리 고점을 더 경신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연준발 충격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4번이 아니고 2번을 하겠다라는 그런 영향에 힘입어서 고점 또 경신을 했습니다. 15년 9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간 건데요. 강달러가 진정되어야 환율이 안정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밤사이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달러화는 108을 인덱스 기준으로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11월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달러 환율의 추이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면요. 11월 초에는 미국의 트럼프 후보자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단기적으로 환율은 1,396원 선까지 한 차례 또 튀었고요. 그리고 나서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이 있긴 했고 살짝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싶었는데 또 이슈가 있었죠.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가 되면서 그 직후의 환율은 1,430원대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탄핵안 2차 가결 직후에는 조금 안정세를 찾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고개를 들었고요. 어제는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향후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조금 누그러뜨리는 내용들이 전달이 되면서 환율은 다시 한번 최고치까지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1,450원 선을 돌파를 한 건데요. 다음 내용 보시죠. 이 가운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서자 외국인의 자금 이탈은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나타났지만 더 유발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외환 당국에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단행을 했지만 이마저 역부족이었고요. 2009년 3월 13일 1,483원을 돌파한 이 금융위기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 시장 일각에서는 환율이 단기적으로 1,500원 그리고 그를 넘어서 1,55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인 저항선으로 여긴 환율 수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적인 원화 약세가 더욱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내년에 트럼프 취임이 1월이죠. 1월 20일에 예정돼 있는데 이 전후로 해서 1,500원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무서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 가운데 환율 이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에 울고 웃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수출주 같은 경우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면은 그 마진 자체가 그리고 금액 자체가 늘어나니까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원자재를 수입하는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비용이 달러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겠죠. 조선주는 어제 웃었고요. 항공주는 최근에 뭐 주춤주춤하긴 하지만 또 이런 원화 약세,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 저희 동시호가와 개장 중계 함께 하셨던 분들 다 아시죠? 이 시장이 다 파란불을 켜고 있는데 먼저 돌아선 건 코스피에서는 조선주였습니다. 조선주 빅3 모두 상승 전환을 했고 최근에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강달러 기조에 조선업종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선박 건조 비용을 모두 달러로 받기 때문에 이러한 달러 강세의 수혜주로 조선업종이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강달러의 영향으로 달러가 비싸지니까 돈을 쓰는데 약간 또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있고요.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 같은 경우엔 연료비나 정비비 그리고 공항 관련비를 주로 외화 그리고 특히나
달러화로 결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욱더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으로 워낙 약세의 피해주로는 항공주가 꼽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이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결국에는 조선주가 올라가는 것은 수주 모멘텀도 있고요. 여기에 달러 강세의 영향도 있고 플러스 트럼프 수혜까지 전체적으로 그 주변 여건을 보면요. 저가 매수를 그 전에 해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건이 좋습니다. 어제의 주가 움직임도 좋았지만 조선주 벌써 52주 신고가 경신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았을 때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늘 드리지만 그래도 이거 조선주 그동안 이렇게 상승 기조로 이어왔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도 한켠으로 하실 겁니다. 대표적으로 HD 한국조선해양이 올 한 해 81%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세 자릿수 기록한 HD 현대중공업은 100% 수익, 그리고 하나오션은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6%대 수익,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43%, HD현대미포도 62%의 YDT, 그러니까 올해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과연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을 것인가를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조선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직접 트럼프 당선인의 입에서 미국 조선업은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발언을 하고 나서 그날 조선주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위로 난리가 났었죠. 미국 군함이나 선박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그리고 군함 건조까지 기대할 만한 미국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것이 조선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최근에 일부 종목들 조선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조선주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선주를 담은 관련 ETF도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50%를 넘어서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선 관련해서는 지금 수주도 계속해서 풍년이고 지금 정말 큰 사이클에 접어들어서 올해 내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에는 부침이 있기도 했고 그러나 그 부침을 또 딛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확실히 미국발 모멘텀이 점점 더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선주, 지금 환율, 수주, 그리고 미국발 모멘텀까지 여러 가지 호재가 둘러싸여 있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을 올해 만약에 가지지 못하셨다면 내년을 한번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을 골라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오늘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여돈의 조식 이야기 여의주에서는 조선주 관련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